이게 이제 어떤 스마트폰 안에서 앱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앱을 어떤 자신이 사용하거나 했을 때 월정 요금을 내거나 아니면 금액을 지불한단 말씀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게 소액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앱을 하나 설치를 하고 사용료를 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그 얼마 내기로 하고 정기 결제를 하는데 후불을 하죠. 거기에 보통 이렇게 통신 요금에 붙여서 나오죠. 붙여서 나오는데 이걸 기반을 해가지고 이게 허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허용이 될지는 모르겠네. 소액 대출 10만 원 정도, 10만 원, 20만 원 안에서 이렇게 소액 대출이 가능한. 지금은 이제 통신회사에서도 일정 금액 안에서는 소액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 앱을 사용할 때 한 달 후에 얼마를 결제를 하기로 하고 통신요금에 붙여서 나오겠죠. 여기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누르면은 어느 정도의 지불을 할 것인가 약정이 되는 거겠죠. 이게 한 달 후에 갚는다. 통신요금이 나올 때 이런 것을 되는 거예요. 당장 지불하지는 않죠. 통신요금에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 안에 자신이 이 앱을 제공한 회사에서 10만 원 내에서는 또는 20만 원 내에서는 끌어다 써가지고 게임을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다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자신의 통장으로 돈 입금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이.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통신회사에서 이걸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받아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마트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담보를 잡고 스마트폰 자체 중고로 팔면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정 그 어떤 성능 이상의 이게 스마트폰이면 약정을 잡고 온라인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계약을 해서 당신이 이렇게 매월 결제하는 식으로 하고 뭐 소액 분할해서 납부해도 되고 그래서 아니면 스마트폰 압수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사에서 이렇게 통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액 대출을 하는 앱을 개발해서 대출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10만 원만 대출을 갖다 해준다 할지라도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통신 요금에 뭐 이렇게 붙여서 나오면 뛸 염려도 없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담보를 잡으면 그 스마트폰 이게 아무래도 담보가 되는 거겠죠. 원래 이제 부동산 담보, 차량의 담보 이건 있으나 스마트폰 담보는 없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 이제 약정이 끝나지 않은 거는 이제 그렇죠. 다른 회사 거지만 약정이 끝나거나 이런 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폰들은 중고로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이제 계약을 맺고 그 폰은 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의 대부분 소액 대출이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내에서 소액 대출이기 때문에 띄임 열느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뛰긴 뛰겠죠.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담보가 있거나 향후 통신사에서 이렇게 통신을 어떤 개설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사 개설이 어렵다. 자기 이름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웬만하면 돈 회수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남의 기술을 꼭 보면은 갖다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앱을 이제 제공을 할 때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특정 장소를 뭐 어떤 가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하철역을 최적의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으면은 지하철 타는 방법, 택시 타는 방법, 또는 버스 타는 방법 이것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앱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게 소울이다 그러면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보거나 어떤 이렇게 번역하는 데 가서 관광 안내하는 데 가서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앱을 통해서
한글로 만약에 이게 서비스가 되거나 영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영어로 번역 서비스가 앞으로 이제 번역 서비스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을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통할 수 있는 앱입니다. 매우 이는 그 나라 지리를 그 사람들한테 누구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택시 잘못 탔다가 이렇게 이상한 데 끌려가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안 돼. 지하철도 탈 수 있어야 되고 버스도 탈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 맛집이다, 유명 카페다가 테마별로 앱을 제공하는 거예요. 카페 같은데 이렇게 서울에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1,000군데 하면 그 앱을 설정을 해주면 한국 관광하는데도 너무 좋겠죠. 사람들에게 그거 하지 않아도 사람들도 찾아볼 사람들이 이런 앱을 제공하고 카페 같은데 테마별로 어떤 유명 음식점 테마별로 앱을 딱 제공을 해주면 대단히 좋겠죠. 한국에 서울에 관광할 수 있는 곳 1,000곳에서 앱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죠. 앱을 제공하는데 한 번 보는데 50원이다. 한번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50원 정도면 10원 정도면 상관없겠죠. 뭐 그게 숫자가 많으면 그게 또 돈이 많이 모인단 말이죠. 10원 정도 지출이니까 별 부담도 없고요. 뭐 20원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앱을 제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제가 저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좌표 방식으로 전 세계를 이제 수천조 분의 1로 수백조 분의 1로 좌표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가로 세로 좌표 표시하고 숫자 표시 숫자라고 이제 표시하고 그 좌표를 숫자로 표시한다는 거죠. 상층은 1cm 단위로 해서 가로 세로로 쪼개고 좌표 표시하고 숫자 표시. 밑에 지하층도 좌표 표시하고 숫자 표시하고 우주 공간도 가능, 그다음 바닷속도 가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속도 보면은 잠수부와 잠수부 사이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제 방식의 특유의 파형 전파를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통신하는 이런 기술 구조 또는 이렇게 하나의 중심되는 이렇게 그 전파에는 이렇게 전력을 차등해서 주는 거죠. 각 전파에는 A사례에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중심되는 전파 파형에는 전력을 차등해서 주고 나머지는 전력이 무한정하지 않으니까 전력을 좀 느슨하게 약하게 주면 공간을 개척하는 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전파가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직진성이 강해지는 거죠. 레이저 광통신에서도 이 방식을 똑같이 사용해서 안에 있는 중심되는 전력을 차등해서 주고 밖에는 좀 적게 주고 거기에 전력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광통신 머스크 같은 데 사용하지 마세요. 멀리 갑니다. 전파가 뚜렷하게 가고 조명에 있어서도 가운데 중심되는 어떤 조명에는 구경이 크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경이 작은 거를 해가지고 공간 중에 통로를 개척하는 식으로 보장하는 식으로 쭉 이렇게 하면은 직진성이 상대방 물체에 닿을 때 두 사이즈가 틀린 광이 조명이 강하게 합쳐져서 환하게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건 제 추기의 기술 구조로서 대공방어망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배나 비행체에서도 앞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좌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하거나 좌표 방식으로 해서 맵지도 하고 좌표 방식으로 해서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경로를 스스로 최적 경로를 찾아서 이쪽 저쪽 회피 기동도 하고요. 드론도 이렇게 드론이나 비행체도 회피 기동 가능하고 좌표 방식으로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고요. 회피 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반도체나 아니면 반도체 회로 안에서도 통신선 신호를 입출력 하는 통신선은 이쪽 통신선 탓딱 저쪽 통신선 좌표 방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이다 그러면은 시각장애인용이다 그러면 이거를 건널목이다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용이다 그러면 이제 저 건널목 같은 데 있다 그러면 건널목 몇 미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몇 미터 앞에 있고 좌로 몇 걸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신호등 같은데 그다음 앞에 돌뿌리 같은 데 있으면은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해서 돌뿌리가 다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어떤 상점에 어디가 있다 그러면 아까 그 상점을 갖다가 음성으로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 보조하는 사람들이 특정 그 편의점 가고 싶다 그러면 편의점 갈 때 직진 해서 왼쪽 몇 걸음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점에 도달하는 편의점이 어디 있다라는 처음 가는 거리라도 어디 있다라는 것을 딱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좌표 방식으로 해서 각 편의점 가게 같은 것이 다 지금 로드뷰 나와 있잖아요. 로드뷰 나온 방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등록이 돼 있으면 끊임없이 그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태에서 정확하다는 가정하에서 편의점 찾아갈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시각장애인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점이 좌표 방식으로 이제 다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정확히 좌표를 갖다가 그 시각장애인이 그 어떤 기기를 가지고 내비게이션 같은 미니 내비게이션 같은 거 가지면 어느 정도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 가더라도 어떤 도로를 이렇게 고속도로 타면 몇 미터 남아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편의점 한 몇 미터에 남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널목도 몇 미터 앞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음성으로 서비스해 주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표시를 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꼭 시각장애 아니더라도 뭐 그냥 로봇 같은데 로봇이 이제 처음 그 도로를 갔을지라도 좌표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좌표 방식의 맵 지도가 다 있어가지고 편의점이 어디에 있으면 세탁소가 어디에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자율주행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기가 매우 쉽고 또는 그것을 사람도 어떻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가 담겨 있어가지고 그런 맵 지도가 담겨져 있으면은 음성으로 그것을 서비스해 주거나 음성이 아니더라도 문자로 서비스해 주거나 이러면 화면으로 표시를 정확히 몇 미터 남았다고 표시를 해주면 편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맵 지도를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만드시거나 맵 지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어디 이제 특정 지점에 어떤 장소로 가고자 할 때 최적의 장소, 그다음에 최적의 경로, 최적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 이제 그쪽 지점에 도달했을 때 자세한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쪽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몇 미터 남았다라고 내비게이션 지금 현재 있는 내비게이션도 그 자동차로 갈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자세하게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특정 편의점, 세탁소, 식당 원하는 곳을 자세하게는 번지수로 가긴 하죠.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좌표 방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본도 같이 사용을 하지만 좌표 방식으로 편의점을 딱 표시를 해주거나 세탁소를 좌표 방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그렇죠. 기존의 지본이 바뀌든지 상관없이 그쪽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 방식으로서 내비게이션, 좌표 방식으로 맵 지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기술 구조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 세계 여행지를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몇 군데를 가볼 수 있을까요? 평생 몇 군데도 못 가보겠죠. 저도 전국에 납품을 하면서 막 판촉물 납품하면서 살아봤는데 전국에 여러 개 돌아다녔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요. 서울에 있는데 명소 1000곳 또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곳 명소 10,000곳 또는 일본 또는 전 세계 여행지를 가도 수백만 건에 가볼 만한 장소, 유명한 장소 또 유명하지 않으면서도 볼만한 이런 자연 장소에 볼만한 곳을 각 사람이 어떤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처럼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해도 되겠죠. 여행지를 이렇게 넷플릭스처럼 올리는 거예요. 여행지를 올려가지고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 가상 공간처럼 자기가 이제 뉴스 보면 아나운서들이 가상 공간 안에 가서 이렇게 가보지 않아도 그 안에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여행지를 직접 여행을 하는 것처럼 아바타 하나 넣고 얼굴 사진 넣으면 여기가 자기가 가상 공간 안에서 이렇게 이쪽 저쪽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상 공간 안에서 여행지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특정 장소에 어느 국가에 어느 도시에 어떤 편의점을 찾기를 원한다. 어떤 특정 유명 장소를 찾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바타가 있어서 내가 내 사진을 도입을 하거나 이렇게 아바타가 미리 그것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가보기 전에 미리 가보는 거예요. 특정 장소의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걸어간다. 지하철을 타볼까?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준다 그랬죠. 지하철 타는 뭐 버스 타는 택시 타는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 거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지하철을 타가지고 또 걸어갔다 이거. 지하철 타 아바타가 대신 걸어가는 탁탁탁탁탁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딱딱 했더니 이 거리가 아닌 건 여긴가 보다. 이 좌표가 틀려. 그래서 이쪽은 아닙니다. 저쪽 좌표로 가셔야 최적의 경로입니다.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쪽을 가는 데까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걸어서 하는 건 없죠. 자동차가 해주는 경우 있는데 걸어서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걸어서 했을 때 또 걸어가지고 그쪽 부분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또 걸어가서 이렇게 하면 학습이 되죠. 그러면 선행 학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나중에 내가 찾아갈 때 아바타를 통 미리 학습을 했으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드시거나 또 교통 지도를 만드시거나 하시면 기술과 좌표 방식으로 만들면 더 정확하겠죠. 지번보다 더 정확하니까. 지번 찾아보면 여기인가 이 집인가 저 집인가 헷갈리거든요. 좌표 방식으로 그 집을 표시하거나 특정 장소를 표시하거나 했을 때는 보다 정확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지번이 되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특정 장소에 가기 위해서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서 아바타를 통해서 움직여가지고 자기 사진 붙이면 더 좋죠. 또 걸어가가지고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겠죠. 그래서 미리 이제 그 나라에 가보기도 전에 그래서 또 걸어서 지하철 타고 거기를 가보거나 거기를 구경할 수 있다면 로드뷰 있잖아요. 거기를 구경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 안에서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구글 지도를 통해서 로드뷰를 통해서 그쪽 장소를 안 가도 저도 제주도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안 가도 그쪽에 사진이 있고 로드뷰가 있으니까 미리 거기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가도 굳이 거기 지형을 다 파악하거나 그 정보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돼갖고 정확하다는 가정하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맵지도 만드시면 제 기술 보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게 그 로드뷰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걸어다니는 로드뷰를 조금만 개선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로드뷰를 지금 로드뷰를 가지고 관광지를 소개하는 이런 거죠. 지금은 로드뷰는 이제 자세히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드뷰는 뭐 관광지 안에까지 가령 서울이다 그러면 잠실 롯데월드라 그러면 그 안에까지는 소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을 갖다가 관광지로서 소개하고 싶으면 그 안에서 로드뷰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면 또 걸어가서 미리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놀이기구가 여러 가지 있다, 편의시설이 있다, 식당 같은 여기 구조를 살필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관광지를 자연 경관이다 그러면 자연 경관 안에서 로드뷰가 그까지는 확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해야죠. 촬영을 해가지고 제시해서 그것을 전 세계 어떤 관광 프로그램 플랫폼이 있어갖고 올려놓고 마치 앱처럼 그걸 보는 사람, 클릭하는 사람마다 돈을 받는 구조예요. 또는 거기다 광고를 띄우든가 광고를 수익을 나누든가 유튜브 방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관광을 전 세계 수백만 군데를 이렇게 크고 작은 관광을 이렇게 로드뷰 결합해가지고 하거나 그것을 찾아가는 경로까지 해가지고 그 안에 로드뷰는 이제 관광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 로드뷰 개념을 확대해서 관광지 개념을 미리 가서 내가 아바타를 통해서 체험하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선택 이쪽 가도 되고 저쪽 가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까지 나오게 된다면
뭐 관광지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이 여행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하나의 서비스인데 어떤 가게 상점 같은 데 있으면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나라 번역 서비스가 이제 언어로는 번역 서비스가 되는데 글자를 번역하는 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글자를 내가 클릭을 내 상점에 있던 문구를 클릭을 하면 곧바로 번역이 되는 이런 식으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셔서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로드뷰를 통해서 편의점을 가게 이렇게 글자가 써 있을 때 클릭을 하면 아 이거 편의점이군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도록 이는 어떤 식당이다 이거는 한식 식당이다 이렇게 번역 서비스를 문자로서 제공하시는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미리 검색을 해갖고 하나하나 잘 보고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상점이라든지 이런 걸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또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어떤 좀 더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렇게 각종 상품 같은 거나 기타 다른 뭐 이렇게 상품 같은 걸 찍어가지고 영화 보면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정보가 타르륵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는 것처럼 여기 관련된 정보가 상품에 대한 정보가 타르륵 이렇게 스마트폰에 뜨는 식으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식당의 어떤 메뉴판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식당 클릭을 하면 메뉴판이 딱 보이고요. 로드뷰가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관광 같은 거 소개를 할 때 식당 메뉴판에 사전 등록된 것이 있으면 딱 빼놔가지고 이 식당은 뭐를 취급해 난 이거 싫은데 이쪽 식당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냥 이마트다 그러면 이마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장사가 넓잖아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어떤 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시공권하다 이렇게 하면 손가는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스마트폰에 이렇게 로드뷰가 있어가지고 이마트 안에 이렇게 건물이다 그러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로드뷰에서 클릭을 하면 상품 진열 구조 어떤 내가 찾는 상품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좌표 방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딱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몰라도 그쪽 부분을 첨가하는 사람도 이런 자세한 안내를 해준다면 사람이 안내를 해주면 좋죠. 좋긴 좋은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 해주기도 하지만 당황하기 마련이고 그 나라 언어를 모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어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이게 찰칵 찍으면 곧바로 번역이 되는 이런 식으로 번역 서비스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갖다 앱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촬영을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클릭하면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곧바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구글 번역처럼 이렇게 문자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구글 번역을 통해 이제 정확하지도 않죠. 또. 그래서 이런 특정 단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 다니면서 상점 안에서 이렇게 클릭해갖고 상품 정보에 대해서도 클릭하면 추르르 나오도록 등록돼 있다면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기술 구조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되게 그 옥션 같은 데 들어간 어떤 상품 정보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자세한 상세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확대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옥션에서 상세 정보는 나와 있어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세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뷰 개념을 이마트 매장 또는 롯데마트 매장이다 그러면 그것이 등록이 돼 있다면 매장 구조를 정확히 외국인이 찾아가지고 해당 상품이 있는 경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좀 더 서비스가 확대되면 그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RFID가 되는 어떻게 정보 송수신 구조 이거면 좋겠지만은 그 상품을 이렇게 바코드 같은 이런
것을 찍기만 하면 등록이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죠. 짜르를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은 이 자체 앱에서는 제공할 수 없죠. 너무 정보가 방대해지니까 그 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즉 RFID를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회사의 상품 또는 상품 매대 위에 있는 어떤 특정 어떤 바코드나 아니면 RFID를 찍어서 송수신 구조가 호환이 된다고 했을 때 송수신 구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게 좀 힘들면 그냥 옥션처럼 오프라인 이마트의 어떤 특정 매장이다, 왕십리 매장이다, 롯데마트 솔룡 매장이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번역 서비스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 클릭을 하면 어떤 상품이 여기 있다. 그 상품의 정보를 누르면 온라인 옥션에서처럼 상품가 주르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간단한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온라인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네,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인 의미로 봐서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배달 서비스가 된다면 클릭을 해서 내가 배달을 거기 특정 매장에 가지 않고도 이마트 왕십리 매장, 롯데마트 솔룡 매장에 가지 않고도 현재 있는 상품을 보고 재고를 보고 그것을 특정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이런 이마트에서라든지 롯데마트 제공하는 상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대신 장봐주기 해주고 그것을 배송 서비스까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배송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오프라인이 온라인이나 똑같은 건가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그럼 오프라인을 내가 굳이 가지 않고도 회사는 이제 오기를 바라지만 다 배달을 해주니까 굳이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에 있는 상품도 이렇게 전화로 주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앱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거기가 온라인 매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매장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매장으로 만드는 방법.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